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자영업자의 경기가 70%? 한 80% 정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뭐 거리에 많은 분들이 좀 붐비진 않지만 이 점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고 또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이 기대가 정말 다시 또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경기 활성화, 자영업,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10분 이해하셔서 비록 안에서 먹을 거 밖에 나가서 외식도 좀 즐기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꽃바람이 솔솔 불고 또 꽃들이 좀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비처럼 많이 내려와서 많이 쌓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항상 이 자산 농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늘 관심 갖고 투자에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이 조금 풀려서인지 사람들의 표정도 한층 더 밝아진 것 같고, 이 한강 산책을 나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한강 거리를 걷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벚꽃이 활짝 폈다가 그 꽃비가 내리는 모습이 참 예쁘던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는 그 꽃비가 좀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 꽃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지식을 좀 키워봐야겠죠.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 이 지역만큼은 언제나 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지역, 떠오르시는 지역 한 지역 있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요즘 부동산 규제,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또 뭐 취득세, 뭐 중과,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이자 높인다고 하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줄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들이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화로 가고 있죠. 그래서 조정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조정기인데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되고 매물이 내놓아도 싸게 내놓아도 또 매각이 안 되고 좀 불안한 심리가 좀 늘어나는 지역도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 지역은 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이라는 건 이게 규제기에는 또 오히려 풍선효과로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이 규제가 또 풀리면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는 게 더 중요한데 요즘 물가 상승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올랐다 하더라도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돈을 모았다 하고 저축을 했다 해도 뭐 저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 뭐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10억만 있으면 부자 소리 듣는데 요즘은 10억 가지고 참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자산을 계속 키워놔야 되겠죠. 화폐 가치는 하락하니까 너무 은행에다 돈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다. 두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하려니까 지금 거래량도 없고 불안하죠. 그러면 안전한 투자처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 데가 어딜까요?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서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동산 투자. 서울의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왜?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인생은 뭐 5년 살다 죽는 거 아니고 50년, 100년 뭐 이렇게 사는 그 지금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넉넉한 담대함이 있고 기본적인 원칙적인 어떤 멘탈을 가지고 간다면 기저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막 하는 분들은 원칙도 없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을 끼고 샀다 팔았다 하고 떨어지면은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결국 못 사고 세월 낭비하고 또 기회 잃어서 내 집마저 날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왜 이 근본적인 이유, 서울이라는 데가 대표적인 사실 뭐 부산도 해당되겠죠. 뭐 일단 큰 도시, 뭐 대구, 뭐 이런 대전, 뭐 이런 데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서울의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 가격이 높은데도 뭐 강남이니 예를 들어 뭐 마레프니 마용성 용산 왜 오를까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 활동하고 또 모으고 축적을 하면 구매력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뭐 주식도 있고 뭐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과연 부자들은 돈을 어디에 놓을까요? 보통 보면 부자 뭐 요즘 보면은 요즘 영 리치의 부자들 뭐 은행에서 발표했다죠.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을 영 리치는 나이가 49세 이하를 영 리치라고 합니다.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더니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나 봤더니 부동산의 60%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이든 은행이든 금융자산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40%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의 뭐 90% 갖고 있고 금융자산 10%밖에 없는 것 같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건전합니다. 그래서 60대 40입니다. 그리고 뭐 가계부채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고 뭐 막 겁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대출 받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 담보대출 받을 때는 LTV 담보 비율을 따지죠. LTV가 굉장히 낮습니다. 60% 이하의 나라이죠. 거기다 내고 또 규제 때문에 뭐 조정지역이다 투기지역 과열지역에서 40% 이하죠. 자기 부동산 재화를 언제든지 뭐 팔아도 예를 들어 10억에 판다고 한다면 60% 6억 이하에다가 줬고 지금은 4억이다 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건전한 부채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LTV만 정합니까? DSR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소득에다가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신용이 좋고 돈이 현금 자산이 많아도 대출을 지금은 안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계대출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이 재무의 건전성들이 매우 좋다. 다만 뭐 영끌이를 해가지고 뭐 대출을 뭐 받아가지고 뭐 왔다 하는 분도 되는데 부동산 가격 했는데 안 오른 사람들이 문제죠. 뭐 영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뭐 많이 했겠어요? 또는 1억이 하나, 2억 이렇게 했는데 1억 투자해가지고 다 오르고 올랐는데 그 영끌이 한 사람들이 뭐 대출 이자 오르고 막 뭐 부동산 가격 내린다고 겁나겠어요? 왜냐하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적게 내리니까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불안하지 않다. 누가 불안하느냐? 부동산 투자 안 한 분, 초보 그리고 가격도 안 오르는 이런 서울 밖에다가 막 영끌이 무슨 뭐 2천만 3천만 원 넣어가지고 전세도 잘 안 나가는 데다가 5회 연체 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힘드는 거지 정상적인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1도 안 불안해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제대로 투자하고 막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공부한다고 하면은 뭐 인터넷 열어놓고 가격조사하고 임장한다고 막 여기저기 뭐 개미처럼 돌아다닌다고 뭐 아는 거 아니에요. 스승 하나 잘 만나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는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전문가,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이 얘기 듣고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개미처럼 돌아다니고 다리는 막 아프고 무릎은 막 관절은 상하고 그리고 꼭 일을 저질러도 꼭 보면은 좋은 데 사면 되는데 내일 가보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서 안 하고 또 다른 데 가다가 또 그러다 결국 이상한 데 가서 사는 사람들 있죠. 어디? 서울 벗어나서.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의 전문직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아무리 내가 똑똑하더라도 의사라는 전문직이 일하는 맡기잖아요. 역시 부동산도 알고 보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는 아픈 거예요. 그걸 비록 증 없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실력이 있고 좋은 멘토 만나면 그 사람 따라가기만 해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투자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은 맨날 초고도 불안
돈이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사도 불안, 안 사도 불안. 그래서 불안하다가 인생을 불안하게 마치죠. 이거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서울 이런 데는 괜찮냐? 이렇게 막 규제, 대출 규제 힘들 것 같죠? 풀리면 안정되면 완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제가 어려우면 또 부동산 활성화 시켜가지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을 살리게 되죠. 이거 누구나 아는 얘기죠. 이거 왜 해요? 그런데 누구나 아는 얘기를 맨날 간과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규제에 있다고 죽을 때까지 규제한다고 생각해. 빗장은요, 풀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안정화가 되면 하는 거지. 누가 뭐 국가가 막 가격 떨어뜨리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갑자기 폭등하고 이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규제하고 해서 조금 더 안정시키고 서민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금은 수요와 공급, 수급 불균형이 있으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만 좀 규제를 좀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자 이런 얘기지 뭐 무조건 영원한 규제가 있는 오늘의 법이 영원한 법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왜 서울은 배신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산업의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부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과거에 1차 산업 뭐죠? 농사 짓는 거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 옆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 되죠. 그러니까 농사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 주변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2차 산업 봤죠. 2차 산업은 뭐요? 공장이잖아요. 공장. 그래서 공장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해야 되니까 서서히 이 1차 산업 때는 땅 넓게 분산됐다가 그래서 사람이 분산되면 부도 분산이 되죠. 옛날에 땅덩어리가 있으면 부자 됐죠. 근데 지금 땅 많으면 월세도 안 나오고 그냥 가서 풀 뽑아줘야 되고 힘들잖아요. 쌀값은 잘 안 오르고. 그러니까 부가 분산기에서 2차 산업 그래서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공장 옆으로 가게 되죠. 부가 서서히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주택가 생겨가지고 집중 업무지역, 집중 주거지역 생기니까 3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위한 서비스업이 또 증가를 하게 되죠. 서비스업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집중화돼요. 어디로? 이런 대도시로.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차 산업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4차 산업 가죠. 4차 산업이 뭐예요? AI, 인공지능, 두뇌 사업이라고 두뇌 산업으로 보셔야 되죠. 4차 산업과 복잡한 생각 없어요. 그냥 머리 써도 돈 버는 세상이다. 머리 써도 돈 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앉아서, 재택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일을 해줘? 로봇, AI, 인공지능.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가서 보면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는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뇌 산업이 발전되면서 앉아서 돈을 많이 벌죠. 이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농사도 휴대폰으로 농사 짓는 시대가 와요. 나 농사 4월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1월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죠. 3월부터 이제 3, 4, 5, 6, 7, 8 해가지고 씨앗 뿌려, 모내기 이런 것들을 그냥 휴대폰으로 오늘은 모내기 콜 그러면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농사 짓는 것도 1년 프로그램 딱 넣어가지고 벽시 회사에다가 딱 주면은 와서 로봇이 쫙쫙쫙 뿌리고 하는 때가 올 거 아닙니까? 농부는 이제 농부도 집에서 재택 농부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돈을 버는 시기가 되죠. 그러면 더더욱 고도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모이겠죠. 왜? 인간은 서로 동화되면서 살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남자들 수다 엄청 많잖아요. 우리 수다 떠는 것도 고재미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잘 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모여들고 그리고 편의시설 다 있고 먹고 쓰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4차 산업 또 언제 5차 산업도 되겠죠. 그때는 영혼 산업 되겠죠. 4차 산업. 지금은 두뇌 산업이니까 이제 팔다리 안 쓰고 나면 영혼을 의용하는 5차 산업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5차 산업 되면은 영혼만 일하면 되는 거, 생각만 하면 다 일해주는 거, 농사도 다 지어주고 재택도 필요 없어요. 해외 나가가지고 가만히 해서 있다가 그냥 생각만 하면 다 되니까 그런 언젠가는 5차, 6차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이 계속 발전할수록 초고도 집중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과 부산, 서울은 대내, 부산은 소내 다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있죠. 이 고도로 집중되면 뭐가 뭐냐면 모든 자산과 경제적 부가 한 곳으로 모이죠. 그럼 안 나가니까 편한 데가 좋으니까 비싸더라도 부자가 되면 비싼 데 살려고 하고 돈이 없으면 또 낮은 데서 살아가지고 또 부자 돼서 좋은 쪽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 5차 산업을 갈수록 더 부에 집중화가 되고 더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기 때문에 비싼 걸 선택할 거다. 그런 곳들이 서울이고 그래서 서울은 집약적 덩어리로서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폐 가치 하락이죠. 자,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조정도 받고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의 월급이 오르니까. 월급이 1년에 매년 2, 3%, 3, 4% 오르지 않겠습니까? 10년이면 20%, 30%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는 많이 저축을 한 사람이고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사람들은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있겠죠. 부동산 가격은 누가 많이 올려요? 많이 모은 사람들이 올리죠. 그래서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돈은 화폐는 한번 발행이 되면 다시 가져가지 않죠. 계속 돈을 모은 사람들은 더 모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화폐 가치는 결국은 내 월급이 오르는 이상 화폐 가치는 하락할 거라고 믿어주시고 하락하는 만큼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 건축비 상승, 결국은 땅값 상승,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어디? 서울이. 서울. 그래서 여기서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살고 선호도가 증가하는 지역을 서울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 가치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다가 내리고 규제 조정기 오르다가 내리고 하더라도 5년, 10년, 15년, 20년을 되면 결국은 가격이 오르더라. 그래서 오늘 살려고 하는 사람 사가지고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부동산은요. 특히 이런 내 집 같은 거 한번 사면 기본 10년 가져가요. 만약 가격이 오르고 돈 많이 벌면은 팔아서 업그레이드 하죠.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다 내 집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내림을 통해서 가격이 우상향을 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리더라. 인간의 심리가. 그런데 이게 인간의 심리뿐만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이 오르내림을 좀 연구를 해보면요. 이게 왜 이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릴 수밖에 없냐면요. 한번 보십시다. 자, 가격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사가지고 가장 높을 때 팔고 가장 쌀 때 살려고 해요. 특히 초보자들은 자기가 마치 신이라고 생각해. 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장 비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고 가장 싸게 살려고 그래.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비쌀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팔다가 그냥 홀라당 일찍 팔고 가장 싼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사들여요. 그러고 보면은 결국은 사야 될 때는 또 안 사기도 하고 결국은 또 오르고 나서 또 삽니다. 내가 보면은요. 97년, 2005년, 7년, 8년, 9년 쭉 보면요. 잘 지나가서 보면 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또 안 사. 그리고 팔아야 될 때는 또 안 팔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멘토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이 생각하는 그렇게 수평적으로 오르내릴 것 같죠? 근데 묘하게 말입니다. 이게 오를 때는 화폐 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려줘요. 그리고 내릴 때는 이렇게 쫙 내렸으면 좋겠는데 화폐 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내릴 부분을 화폐 가치 하락이 또 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덜 내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오를 때는 좀 더 올려서 더 끌어올리고 내릴 때는 더 내릴 부분을 화폐 가치가 하락이 또 이렇게 밀어줘서 덜 내리게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왜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리지? 이런 것들은 이런 화폐 가치의 하락이
견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규제 들어갔으니까 거래량이 없죠. 없으면 급한 사람들 급매물 빠져나가고 나면 또 가격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때는 몇 개는 내리겠지만 운 좋은 사람들 줍줍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거냐. 서울은요 너무 내리면 과거에도 보면은요 너무 내리면 매도자가 안 팔아요. 왜? 나는 갖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오르더라. 그래서 내릴 때는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보유 욕구가 더 높습니다. 과거에 뭐 음마아파트가 15억 가는 게 9억 같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 자식 간에 거래를 했거나 뭐 증여를 했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에게 팔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은 가서 사러 9억짜리 15억짜리 9억짜리 됐다고 사러 가잖아요. 신문에는 9억 나갔다고 하는데 매물을 가서 보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서울이 아닌 지역, 서울 내에 있는 지역에도 아주 인기가 없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팔려고 하면 안 팔리니까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꼭 이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보는 사람들은 보면 내릴 지역을 보면은 꼭 내릴 수밖에 없는 지역, 서울 외 지역, 서울 내에서도 몇 개 안 되는 내릴 수밖에 없는 지역만 가서 물어보거든요. 그건 아니다.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선호도가 높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1차 산업, 2차 산업 고도에 집중된 지역, 혹시 선호도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지역에 사두시면 전혀 실망을 안 시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규제, 뭐 지금 현재 보유세다 뭐다 지금 많이 심기가 많이 불편하실 건데요.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 알고 가면 부담 없고요. 담대하면 반드시 좋은 투자의 길로 갈 테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또 뭐 그때 전문가들과 상의해가지고 너무 근심이 있으면 좋은 전략을 짜가지고 올바른 바람직한 부동산 투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